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 뭔가 이렇게 감염 후에 관리와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불안한 것이 생기면서 향후에 또 이러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또 생길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공공병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다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또 선거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공공병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해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공공병원에 대한 이슈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의 전망은 어떤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이슈 첫 번째, 몇 가지를 제가 고민해 봤어요. 제 나름대로. 첫 번째가, 부천은 보건의료 자원이 충분한데 왜 또 병원을 지으려고 하나요?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슈예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렇다면 현재 공공병원은 어떤 상황이고 공공병원이 부족해 나타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만약에 그런다면 공공병원을 짓는다면 얼마나 설립 비용이 들 것이며 그 공공병원이 필요한 부지의 면적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겁니다. 이거 누구나 한 번씩 고민해 볼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옛날에 진주의료원이라고 있었어요. 진주의료원이 그 당시에 홍준표 도지사가, 경상남도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공공병원이었죠. 공공병원의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해서 폐원시켜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쩌려고 그러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유지 비용을 많이 들 텐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상하죠? 지금의 주변에 우리 큰 병원, 민간 병원, 우리 부천의 순천향병원이나 성모병원이나 그다음에 세종병원이나 이런 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이게 망해가는 것 같으세요? 주구장창 성장하고 있죠. 계속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아산, 삼성, 서울대, 그다음에 세브란스, 강남 성모병원은 갈수록 수익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왜 공공병원은 왜 유지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 의료진을 구할 수 있나요? 공공병원은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데 의료진을 구할 수 있나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공공병원은 다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데고, 그래서 낙후대에 있어서 시설이 낙후돼서 가는 걸 꺼리던데 그걸 지으면 갈 것 같냐라는 거.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공공병원이 표준 진료를 선도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무슨 말을 이렇게 공공병원 역할에 대해서 표준 진료를 선도한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공공병원 역할이 이것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잘 모르는 문장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정말 가능할 것 같냐라는 겁니다. 정말 가능할 것 같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그러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가지를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천은 보건의료 자원이 충분한데 왜 자꾸 병원을 또 지으려고 하나요? 또 지으려 하나요? 라는 겁니다. 이게 보건의료
시스템이에요. 국민이 건강보험공단에 국가죠. 국가에 보험료를 냅니다. 보험료를 내면 이 국가에서는 의료 공급자, 병원이죠. 병원에 돈을 내요. 국민한테 받은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주는 거죠. 그리고 국민은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국민은 뭐 한 겁니까? 돈 내고 의료 서비스를 받은 거야. 국민은 뭐죠?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이 의료 공급자에 비하면 소비자인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나 마찬가지죠. 어느 회사나 어느 상점을 가나 뭐 백화점을 가나 소비자의 권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료 공급자한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 당연한 돈을 제공하고 우리가 공짜로 돈을 의료 서비스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의료 공급자가 잘하고 있는지 의료 공급자가 제대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지 평가를 해봐야 돼요. 진짜 그런지.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천에 보건의료 자원이 넘쳐나는데 그러한 의료 공급자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 볼게요. 부천의 전문의 의사수죠. 의사수를 보면은 이게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 쭉 보면은 수원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평균이 여기에요. 경기도 평균이 여기고 부천시 평균이 여기고 전국 평균이 여기에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부천시가 경기도가 낮긴 하지만 부천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경기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보건의료 자원이 넘쳐난다는 게 의료인이 많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간호사 역시 전국보다 많고 경기도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시에 비해서 부천시는 의사도 많고 간호사도 많고 다시 말하면 부족하지 않는 의료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그럴까요? 진료실이라고 해서 신생아실, 수술실, 응급실, 뭐 신장실 투석하는데 물리치료실, 뭐 강내치료실, 방사선, 뭐 옥소 입원 치료실 이런 특수 진료실이 어떤가? 부천에 보면은 경기도의 평균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 부천시는 뭐 전국보다는 적긴 하지만 그래도 특수 진료실이 많아. 계속 말하지만 의료 자원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건강 수준이 어떤가? 보면은 사망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전국에 비해서 낮고 그 부천 경기도에 비해서는 약간 높아서 표준화 사망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뇌혈관 질환을 보면 이게 보통 사망의 원인이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그렇게 하는데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이 만성 질환에 의해 생기는 거잖아요. 고혈압, 당뇨가 관리가 안 되면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이 생기는데 전국에 비해서 경기도에 비해서 이 그 부천에 뇌혈관 질환은 큰 차이가 없지만 이 심장 질환은 경기도에 비해서 부천시가 높아. 그 다음에 자살률도 경기도의 평균보다 높아. 아까 의료 자원은 충분하다고 했지만 이렇게 심장 질환, 자살 등이 다른 경기도에 비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것은 그전 것은 건강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질병을 봤을 때 비만율, 그 다음에 고혈압 진단 경험률, 그 다음에 당뇨병 진단 경험률이 보면 비만율이 경기도보다 높고 전국보다 높고 고혈압도 역시 경기도보다 높고 당뇨병 진단율 역시 경기도보다 높아. 평균에 비해서 부천이 높다는 거예요. 질병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의 행태는 어떨까? 흡연율도 높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음주율도 높고 거기다가 이게 뭐죠? 시체 활동, 운동은 낮아. 결국은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는데 운동은 안 한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천의 의료기관은 인구 100만 명당 672개로 2개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지 않아요. 많은 거죠. 가장 많은 거예요. 가장 많은 것. 전체 의료기관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도시예요. 우리가 부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접근도예요. 접근도가 미충족 의료인 거죠. 미충족 의료가 부천시 원미구 소사구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 좋아요. 근데 부천시 우정구는 7.4로 훨씬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어디랑 비슷한 거냐면 김포, 광주, 의정부, 포천 이런 데랑 비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수원이나 용인이나 뭐 고양시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안 좋게 접근도가 안 좋다. 다시 말하지만 의료인도 많고 특수 병동도 많고 병상수, 병원 수도 많지만 건강의 형태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전에 한 10년 전에 저희가 만족도에 건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구가 있을 때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했을 때 만족도를 보면은 원미구, 소사구는 만족도가 50.3이나 50.9로 웬만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정구만 유난히 떨어진 게 보이죠. 거기다가 학력에 따라서 초졸, 중졸, 고졸에 따라서 만족도가 비례하게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학력이 높을수록 의료에 대한 만족도가 있대,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소득 수준별로, 이게 다른 지역이 아니라 부천 지역 이야기입니다. 소득 수준별로 봤을 때도 소득 수준에 정비례하게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비 자체 충족률이 전체 관내 의료비 부천 내에서 걷어지는 건강보험료를 이 중에 한 3분의 2는 여기서 쓰지만 27% 정도는 외부 가서 사용하는 거예요. 외부 서울이나 뭐 다른 인근 지역 가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병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의료 이용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 가서 의료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특수 병상들이 많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심혈관 질환 응급의료가 경기도에 비해서 떨어지고, 응급의료가 중증 응급의료도 경기도에 비해서 떨어지고, 응급 심내 질환도 경기도에 비해 떨어지고, 심내혈관도 경기도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부천은 이것은 이제 표가 보여주지 않았지만 노인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장애인이 다른 지역보다 많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인구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 수준은 뭔가 전체 사망률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이런 건강 행태, 술을 먹고 담배 피고 운동을 하지 않는,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그런 것이 유병률이 많은 일관되게 나쁜 도시라는 겁니다. 의료시설과 인력은 풍부해.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은 신임노인요양병원 한 개 외에는 전무하다. 그래서 의료 진료비의 27%는 다른 지역으로 기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필수 의료의 충족도도 낮고, 그 다음에 일부 지역, 부천에서 오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충족 의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부천이 보건의료 자원이 충분한데 왜 또 병원을 지으려 하냐?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그때 기사가 나온 걸 그대로 제가 카피해 왔는데, 부천시 풍요 속의 빈곤, 보건의료 체계에 허점이 많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의료기관이 많고 자원이 많아도 그것을 통제하고 어레인지하고 이렇게 배분하는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허점이 많고
실제 부천시의 건강을 아까 제가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공급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 보건 공급자들이 병원들이 잘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공공병원의 현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 이게 그래서 공공병원 지정하는 것은 뭘까 보면 이게 보시면 1966년, 1970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파란 게 공공병원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게 민간병원이에요. 이때부터 공공병원이 워낙에 뭐 적었으니까 퍼센테이지입니다. 퍼센테이지가 이때부터 역전해가지고 이때부터 국가에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새로 지치를 않았어. 조금 이따 또 한번 말하겠지만 이때 지은 공공의료기관이 지금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옛날 오래된 의료원들이에요. 뭐 포천의료원, 그다음에 뭐 그 수원의료원, 안성의료원, 지금은 뭐 리모델링 해갖고 좀 단장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만들었던 것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보면은 공공 비중이 11.7에서 갈수록 요즘엔 더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코로나가 생겼죠. 10%까지 떨어지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공공병원은 이렇게 작아요. 공공병원은 이렇게 10%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한국이 전체 병상 공공병원 포함하고 민간병원을 포함해서 모든 그 병상 수가 어느 정도냐 보면은 공공의료 비중이 9.5%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예요. 공공의료 비중이. 근데 어떻습니까?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어때요? 전 세계에서 거의 1등이죠. 전 세계에서 병상 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공공병상은 전 세계 꼴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부천도 마찬가지예요. 부천도 병상은 많고 보건의료인은 많지만 실제 공공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천 시민의 건강 행태가 나빠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공공병원 또 다른 문제는 이 공공병원이라 말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뭐 가령 교육부에 소속된 병원, 가령 서울대학병원, 그 다음에 뭐 순천향대학병원도 마찬가지, 순천향병원 아니죠. 서울대학병원, 뭐 경남대병원, 뭐 그 다음에 부산대병원, 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도 다 공공의료기관이에요. 공공의료기관. 그 종합병원이 있고 상급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들이 다 이제 교육부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는 것은 암센터하고 중앙의료원밖에 없고, 적십자과, 그 다음에 보훈처과,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이제 그 일산에 건강보험공단병원 있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에서는 6개가 있고 기타 뭐 병원과 종합병원이 있고 여러 가지의 소관부처가 달라서 이 병원과 이 병원끼리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의사들을 순환을 시키거나 이거 갖다 통합회가 의사를 뽑아가지고 배분을 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경쟁해서 각자 도생하는 그런 구조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병원을 모두 합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다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이 소속되어 있는 여러 소관부처들이 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야. 안 놔. 그래서 결국은 아직도 이것이 다 각지 소속 보건부처가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부천은 어떠냐? 부천은 수원권, 성남권, 의정부권 쭉 봤을 때 수원권은 수원병원도 있고 경기 요양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성남에는 뭐 분당 서울대, 성남시 의료 이번에 만든 거 수도병원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의정부도 있죠. 안양은 없습니다. 부천은
부천 시립노인 전문병원 하나 있고 평택도 있고 안산권도 있고 고양도 있고 그다음에 파주, 이천 뭐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천은 공공의료기관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한국의 공공의료기관하고 기관이 부족한 현상과 비슷하게 아무리 민간의료기관이 많이 있어도 공공의료기관은 다른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취약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공의료는 과거에는 우리가 공공의료를 이야기할 때 그냥 뭔가 이렇게 뭐였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취약계층. 돈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뭔가 이렇게 취약한 분야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그냥 대상이 취약지, 취약계층, 뭐 응급, 그다음에 신종감염병 이런 것들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아직도 이렇게 공공병원을 판단하는 지금 우리 시장 후보도 있던데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뀐 것이 어떻게 바꿨냐면 모든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걸 이용하냐? 모든 거예요. 필수 의료. 생명과 안전 및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 의료, 그다음에 예방적이고 선제적이고, 그다음에 뭐 이런 필수 중증 의료, 그다음에 산모. 사실은 필수 중증 의료에서 공공의료 영역이 응급, 외상, 심내혈관이라고 그랬어요. 부천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러한 응급, 외상, 심내혈관의 병상이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다른 경기도 타 지역에 비해서 평균보다 많습니다. 근데 아까 어땠어요? 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경기도 타 지역에 비해서 많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이것이 아무리 민간 병원이 있어도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것, 지역사회 건강관리를 위한 것, 코로나 같은 감염을 위해 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그때 코로나에 걸렸을 때 총 환자 공공병원에서 치료한 경우는 이 정도인데 민간병원은 여기 보시면 한 10% 정도를 민간병원에서 하고 나머지 80%를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했어요, 환자를. 근데 들어가는 비용을 봤을 때 공공병원에는 총 3조가 들어간 중에 15%만 공공병원에 들어갔고 단지 환자의 10%만 치료했던 민간병원에 60%의 돈이 지불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한 명당 들어가는 돈이 민간병원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비효율적. 그것뿐이었습니까? 그때 대구에서 이번에 이제 오미크론이 한참 확장되면서 집에 대기하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간간히 있었고 부천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됐는데 요양병원을 어르신을 병원으로 옮기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가둬놓고 뭔가 이렇게 그걸 코호트 격리라고 말을 하면서 그게 무슨 코호트 격리입니까? 그냥 코로나 걸린 사람을 병원으로 병상이 못 옮기니까 거기다 가둬놓는 것 뿐이었죠. 그래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부천에서도 이게 아까 요양병원에서 생겼을 때 격리를 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부천에서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 감당할 만한 공공병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코로나 2년 동안 코로나에 걸린 부천 시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천 시민들이 부천에서 치료받고 입원 치료 받은 사람이 거의 아마 몇 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을 꼽을 겁니다. 대부분이 바깥으로 갔어요. 수원이나
포천이나 안성이나 이런 데로 다 멀리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상태가 악화돼가지고 이동하다가 상태가 뭔가 더 악화돼갖고 사망하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부천에도 그런 대규모의 그런 전염병이 생겼을 때 부천에서 소화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병원의 현황, 그 영향은 뭔가? OECD 공공병원은 한국의 OECD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부천은 공공병원 취약지역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불가해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할 때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까요? 돈이 얼마나 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한 면적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공공병원의 규모를 이야기할 때 300병상하고 300병상 이상 이야기하는데 300병상은 여기 보는 것처럼 중환자실이나 뭐 이렇게 특수 그 병동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저 감압실이나 그 코로나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병실이 없죠. 근데 300병상 이상 되면 500병상 되면 이렇게 음압 격리 시설도 두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더 가지고 누가 부천 시민이 어디가 아파서 와도 다 치료할 수 있는 이것이 큰 3차 병원은 아니지만 2차 병원급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적어도 300병상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적절하게는 500병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골에서는 300병상만 있어도 되지만 도시형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500병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병원 설립 비용이 얼마나 들까? 그 전에 이제 300병상급과 500병상급과 그 위에 700에서 800병상급의 병상당 드는 비용 1억 원이에요. 그래서 봤을 때 500병상으로 해서 병상 하나당 여기 이 정도쯤에서 생각해서 5억 원으로 잡은 거야. 5억 원. 병상 하나당 5억 원. 우리가 500병상을 한다면 2,500억 원이 필요한 겁니다. 2,500억 원이고 이것은 최소한도로 잡은 거라 생각한다면 2,500에서 3,000억 원이 필요한 거죠. 3,000억 원. 그러면 3,000억 원이 어느 정도의 돈인가? 이것이 엄청나게 큰 돈이고 꿈도 못 꿔볼 돈인가 해서 비교를 한 거예요. 이것이 고속도로 비용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각 건설 공사의 비용을 계산해 봤어. 봤을 때 1km당 347억 원. 그래서 1km당 350억 원이 드는 거야. 1km 그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350억 원인 겁니다. 그러면 7km를 만들면 얼마 나와요? 2,450억 원이 나와요. 결국은 고속도로 7km를 만들면 7km를 만들 돈이면 종합병원, 공공병원 500병상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걸 결정하냐, 공공병원을 짓는 걸 결정하느냐의 결정의 의지의 문제인 거죠. 의지. 이게 돈이 없어서 못하라기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거.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그 공공병원의 면적을 좀 보면은 일산공단병원은 여기서 이제 보험공단에서 만든 병원인데 1999년에 완공한데 27,000평방미터 27,000평방미터예요. 성남시 의료는 500병상인데 2019년 2월에 완성했고 24,700 평방미터이고 부천 순천향병원의 면적을 순천향병원 1,000병상이 넘는데 이것이 22,000평방미터예요. 그러면 부천에 500병상의 공공병원을 진다면 면적이 2만 평에서 2만 5천 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해요.
이 정도의 땅이 부천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도 지금 저쪽 그 대장동 개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오정동 군부대 자리도 있고, 또 다른 지금 그 시립노인요양병원 근처에 부지를 어떻게 바꾼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부천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이 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돈을 어디서 만드냐? 우리가 지역 거점변도 2030년도에 지금의 의료원 공공병원의 수를 이렇게 신축을 33개, 증축을 28개를 해갖고 이렇게 많이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렇게 한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전국 70개 거점 공공병원에 설립을 했을 때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 24개, 그 중에 하나가 부천이죠. 그 중에 300병상도 있고 500병상도 있으니까 5억 원씩 잡으면 총 4조 8천억. 그 다음에 낙후된 공공병원을 증축하는 거, 그 1조 8천억. 결국은 6조 6천억 원이면 전국의 70개 거점 공공병원을 모두 다 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6조 6천억.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사업이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사업. 아시는 분? 20조. 20조 맞습니다. 20조였어. 20조. 20조에 비하면 전국의 공공병원을 다 짓는데 6조 6천억 원이면 많은 돈도 아니죠. 많은 돈도 아닙니다. 네. 이것은 마음먹기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친절하게도 확보 방안을 마련해 줬어. 우리가 담배 소비세라는 게 있어. 담배 보면 개별 소비세가 있는데 그 중에 45%는 소방안전교부세로 해갖고 소방 관련된 시설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55%를 지방 공공병원 확충 기금을 편성해 달라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모으면 나중에 이게 사실은 작년 11월이죠. 공공보건의료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령을 발의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의당도 있고 다 있었는데 다 나 몰라라 하는 거야. 나 몰라라. 급한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뭐가 급한지 아무튼 의지가 없었던 거지. 참고로 제가 이제 담배가 한 값에 4,500원 정도인데 담배 가격 출고가가 1,176원이라고 합니다. 이 수많은 세금이 있는 거예요. 세금. 그중에 국세와 지방세와 부담금이 있는데, 아까 제가 얼핏 말한 개별 소비세는 국세예요. 국세. 이 개별 소비세 중에 절반 정도를 공공의료에 기금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게 주장입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이 안에는 아까 좀 이따 말하겠지만 공공의료 관련된 역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병원 설립 비용과 필요한 부지 면적 어느 정도라고요? 아스팔트 7km 정도의 건설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공병원 설립할지 아니면 그 아스팔트를 할지는 누구의 의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뭐예요? 지난 20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그러면 정치인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공공병원 설립 후에 유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그 많은 돈을 이 세금을 갖다 쏟아 붓는 텐데 부천시 돈 얼마 없다. 세금을 어떻게 거기다 다 쏟아 부으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런 그 적자 경영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적자가 생겼던 이유는
뭔가 이렇게 무상 의료를 하거나 아니면 불가피한 적자죠. 착한 적자, 무료 진료, 비급여 진료 차액을 받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공적 서비스 기회비용을 받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적자로 이어졌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상해주는 뭔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뭔가 이렇게 공공의료기관에서 뭔가 적자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곧 갖춰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담배 서비스 중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이 국민건강증진 규모가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갈수록 늘어나.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왜 이렇게 늘어나? 담배를 많이 펴서 담배값이 올라서 그래요. 담배값이 오르니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은 9번째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에 이 건강증진 부담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0.3%밖에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를 좀 높여달라 해서 유지료, 그러니까 아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적자, 공공병원의 운영 적자를 메꾸는 재원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냐? 착한 적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기금에 공공보건의료 투자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공공의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국가나 경기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뭔가 특별한 정책을 회계를 만들어서 지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실현을 해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5번째, 공공병원을 만들면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다 빠지고 실력 없는 형편없는 의사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실력 없는 의사들이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가 걱정을 해서 의료인들도 걱정을 해서 만든 게 이거죠. 사실은 코로나가 막 확산될 때 이걸 만든 거예요. 방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을 승격시켰죠. 그러면서 권역별, 도의 도, 그 다음에 시도, 시별, 그 다음에 관리부 만들고 시군구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감염병, 여기는 방역하는 영역이고 여기는 치료하는 영역입니다. 치료 영역. 병원이죠. 병원들, 센터, 병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핵심이 중앙의료원이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도읍 차원에서 있는 것은 공공대학병원들이 하고 그 다음에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 국립대학병원이 하고 이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지역 책임 의료기관, 가령 부천권 같은 것에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료기관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공공의과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국립의과대학의 지역의사를 양성하고 도립 간호대학을 만들어서 간호사를 양성하고 라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으면 그때 의사들이 코로나가 막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하게 됐어요. 파업. 공공의과대학을 반대하는 파업을 해가지고 다 무산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시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진행은 되겠지만 여기서 교육받은 의료인이 나오려면 언제나 걸려요? 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기다려서는 안 된다 해서 최근에 만들어낸 게 이겁니다. 공공인사교수제. 어떤 거냐면 그 서울대학병원, 경기도는 광역 그 책임 의료기관이 분당 서울대병원이에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의사를 현재 있는 의사보다 한 2배를 더 뽑는 겁니다. 100명을 더 뽑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100명의 의사들이 경기도 내에 공공의료원에, 공공병원에 파견을 해서 순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순환. 그것이
공공임상교수제인 거예요. 그래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임상교수제가 교육부에서 통과돼가지고 국무회의를 통과해갖고 ABB를 지원해서 이미 시작을 했어요.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것이 목표는 경기도에 1,500, 전국에 1,500명을 만드는 겁니다. 1,500명 전국에. 근데 우선은 올해는 100명부터 시작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수한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를 지금 운영을 시작하게 된 거죠. 결국은 실력 있는 공공병원 의료진을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공공임상교수를 1,500명을 만들고 현재 1,000명의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결국은 향후는 공공의과대학을 만들고 간호대학을 설립해서 좀 더 많은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병원은 시설이 낙후되어서 사람들이 가는 걸 꺼려한다라고 해. 거기는 다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냐? 그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최근에 지은 공공병원을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사실은 최근에 지은 공공병원은 이게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이제 얼마 안 되니까 그 중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일산 공단병원이에요. 1999년에 완공됐다고 그랬죠. 이렇게 어느 대학병원보다도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은 로비가 이렇게 통창으로 돼 있고 아무튼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진 것이 공공병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낙후되고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 병원이 아닌 겁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어때요? 성남시 의료원도 500병상 정도로 만들고 로비가 이렇게, 그리고 다른 민간 병원도 병원보다 훨씬 더 넓은 병원이에요. 병실이 넓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인테리어도 잘 해놓은 병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낙후된 공공병원은 이 당시 때 지은 거야. 이 당시 때 70년대 80년대에 지은 공공병원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중축을 통해서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공병원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옛날 같지가 않다. 그래갖고 좋은 시설과 장비와 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과 자율적 경영이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거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공공병원은 시설이 낙후되어서 가는 것을 꺼리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옛날 사람이다. 옛날 생각. 3년이 넘은 오래된 의료원이 그 당시에 정부의 투자가 부족했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생각해 보세요. 민간 영역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금과 정부가 투자한 투자금하고 차이가 어느 쪽이 많을 거라 생각하세요? 정부에서 투자한 것이 민간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책임지고 짓는 공공병원은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어느 민간 병원보다도 더 훌륭하고 삐까번쩍하게 짓는다라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공공병원이 표준진료를 선도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표준진료를 선도한다는 게 이거 갖다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갑상선암이에요. 갑상선암. 이것이 이 녹색이 한국의 갑상선암이에요. 이 빨간 것이 영국,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이 미국. 1999년부터 2011년까지 갑상선암이 늘긴 늘어도 약간씩 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한국은 어땠어요? 1999년보다 2000년에 10배가 늘었어요. 10배. 10배가 늘은 것은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죠. 의사들도 당연히 이해가 안 됐죠. 한국에 그 당시에 원전 폭탄이 터졌냐, 아니면 원전이 누출됐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왜 이렇게 갑상선암이 많이 생겼냐라는 거예요. 결론은 갑상선암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는 한국의 의사들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갑상선 초음파를 너무 많이 한 겁니다. 갑상선 초음파를
과잉 진료한 거예요. 갑상선 초음파를 하니까 갑상선 안에 숨어있는 자그마한 목도 발견하게 되고 그것들이 이렇게 많이 되어갖고 유병률이 10배가 넘은 거죠. 그러면 환자 이렇게 유병률이 많아지면 발견을 많이 하면 그 뭔가 치료율, 사망률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아져야 되겠죠. 좋아져야 됩니다. 왜냐면 많이 발견했으니까 치료를 잘했으니까 사망률도 떨어져야 돼. 그게 맞죠? 근데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12년도에 OECD 전국 전 세계 갑상선암을 봤을 때 그리스보다 한국의 갑상선암은 몇 배예요 이게? 거의 뭐 한 20배 정도 됩니다. 20배.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로 이렇게 갑상선암이 많이 발생하냐? 라고 했을 때 의사들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한국의 갑상선암의 그 사망률을 보니까 갑상선암은 이렇게 많아졌는데 사망률은 93년이나 2011년에는 똑같아. 뭐예요? 이렇게 발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였죠. 어차피 일찍 발견하나 늦게 발견하나 완치율은 똑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2015년에 이렇게 갑상선암 수술 건수가 40 반으로 확 줄어요. 의사들이 각성을 한 거죠. 우리가 너무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줄게 되는 것이 이것이 공공병원에서 이걸 계획을 하고 통제를 하면서 하는 거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민간 병원의 각 의사들이 자기의 그 수익을 위해서 갑상선 초음파를 막 유도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발견되다 보니까 수술하게 되고 하지만 사망률에는 차이가 없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다른 건데 지금 여기 보면 갑상선, 백내장, 그 인공관절의 무릎, 그다음에 척추, 디스크 수술, 그다음에 치질 수술들을 보면은 조정 건수라고 그래서 청구를 했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는 건수예요. 여기 뭐 몇 퍼센트입니까? 척추, 디스크 수술이 반절은 삭감당했던 거. 반절 50%가. 왜 삭감당할까요? 적응이 안 된 병원 상태를 수술한 거죠. 그러면 이 백내장이나 갑상선은 아니 그 치액은 2%, 2.7%로 됐어요. 왜 그렇게 낮을까요? 이것은 이 백내장과 치액은 포괄수가제라고 그래서 갑상선 아니 그 백내장 수술을 어떻게 하든 간에 정해진 금액만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디스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은 의사가 처방하기에 따라서 돈이 막 천차만별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삭감이 안 되고 의사들 마음대로 처방할 수 있던 것은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현실인 거죠. 백내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백내장.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이 뭐가 이렇게 실손보험이 곧 안 된다 그러면서 백내장을 서로 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연도별 백내장 수술을 보면은 2016년에 비해서 20년에 거의 150%가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52만에서 70만으로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OECD 주주국의 백내장 수술 건수 다른 나라 보면은 독일, 호주에 비해서 한국의 건수가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아까도 제가 갑상선암도 다른 데 비해서 10배가 많다고 그랬는데 백내장도 그러는 거예요. 백내장도 왜 이렇게 아까는 제가 백내장이 포괄수가제라고 그래서 일정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예외가 있었던 거예요. 예외가 어떤 예외가 있었냐면 이걸 포괄수가제를 안 하고 뭐 난시 조절하는 백내장 그 렌즈를 넣으면
포괄수까지를 안 하고 그냥 환자한테 다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비보험으로. 그러면 그 비보험이 뭡니까?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했었어요. 실손보험에서 돈을 다 대줬던 거예요. 100%. 그러니까 한국의 안과 의사들이 그걸 이용해서 노안만 있는 사람들을 백내장이라고 진단을 하고 엄청나게 수술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이거죠.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의 청구 추이를 보면은 2010년에 비해서 2021년에 몇 조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거의 1.5배가 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실손보험은 청구가 늘은 만큼 갑상선암 수술 건수가 그렇게 늘은 거예요. 갑상선암 백내장 수술 건수가. 그렇다면 의심해 봐야죠. 전 세계는 백내장 수술이 이거밖에 안 하는데 한국만 많아. 그리고 10년에 비해서 20년에 1.5배가 늘었어. 환자가 우리가 고령 환자가 많아서 그럴까요? 단지 그것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실손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과잉 진료죠. 과잉 진료. 공공병원이 이런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표준진료를 한다는 건 뭐냐면 실손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서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많이 검사를 해가지고 환자를 갖다 유치하려는 게 아니라 돈보다는 환자 생명, 수익보다는 건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 진료가 없고 과소 진료도 하지 않고 적정 진료를 추구하는 표준 진료의 프로토콜을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공공병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민간병원은 다 이렇게 인도적인 사람이고 다 환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의사 개개인은 다 인도적이고 착하고 그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큰 대학병원에 속해 있으면 그걸 경영하는 사람이 의사들입니까? 그건 경영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경영을 위주로 생각하지 환자를 위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의사가 양심적이고 인도적이어도 이 민간 의료 시스템에 들어가되면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공공병원 설립이 정말 가능할까요? 하는 겁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라는 것이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솔직히 가능할까요? 저희가 현 상황 아까 말했죠. 풍요 속의 빈곤이다. 보건의료 체계 허점도 많다. 민간의료의 그런 그 허상, 과잉진료하는 허상,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한 기획도 부족했다. 건강 형태가 안 좋고.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러한 공공의료원과 공공병원과 이러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원, 복지관 이런 것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부천시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부천시가 기획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와 협조하고 보건소와 공공병원 협조해서 뭔가 공공의 역할, 공공의료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공공병원이 강화된 보건소 어떤 후보가 부천시 공공의료 공공병원을 이야기를 했을 때 부천시의 보건소의 역할을 강화시키면 된다라고 그러면서 부천시 보건소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훌륭한 의료진을 구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공공병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공공병원과 보건소가 민간병원까지 합쳐서 협조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합돌봄과 연결해서 의료 복지 서비스를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어땠어요? 이것은 이제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신상정 후보 때 다
공공병원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공공병원을 만들고 공공의료 인력 확충하고 다 그랬다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간 병원에 공공병원을 새로 안 만들고 민간 병원에 공공정책 수가를 지급해서 그걸 보완하겠다라는 거였어요. 민간 병원에 이런 수가를 돈을 줘서 여기다가 수가라고만 안 하고 공공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꼭 공공정책이 하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하지만 국가에서 민간병원에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공공병원이에요. 이게 민간병원에서 공공의 돈을 사용해서 민간 의료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말했던 공공병원 설립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천은 제2의료원 설립하고 아산에는 국립경찰병원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원자력 병원에서 분원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제주대병원을 갖다가 병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제2의 울산대병원을 건립하고 안동시에 국립대병원을 유치하고 뭐 이런 식의 계획밖에 없었던 겁니다. 부처는 당연히 없죠. 이번에 만들어낸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정책이에요. 여기 보시면 좀 당황스러운 게 공공병원의 역할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의 위탁 운영을 확대하겠다. 공공병원의 위탁 운영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공공병원, 의료원 같은 데를 그 지역의 대학병원 같은 데다가 위탁 운영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그 전에 보건의료 노조가 문재인 정부 때 2021년 8월 달에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했어요. 노정 합의서를 했어요. 그 합의서 내용을 보면은 전국 70개의 중진료권에 공공의료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부천권이었고 그 순서를 지역 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에 먼저 논의를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의 이렇게 설립 요청에 대해서 여러 지역을 지금 살피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부천에서도 잠깐 순서가 슬라이드가 바뀌었네. 부천에서도 부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병원 설립해서 6.1 지방선거 정책 지휘서를 제출한 바가 있고 공공병원 설립 시민 추진위가 총 30개의 구의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4대 요구안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의료 취약지역이 부천시 공공의료 취약지역이라고 그랬죠. 부천형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애 전주기 필수를 제공하는 지역 완결력 다른 지역 가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우리 부천에서 완결하는 공공병원이 필요하고 시민 참여형 시민이 참여해서 시민 환자 중심의 공공병원이 필요하고 그런 공공병원의 설립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재발 시스템 그런 아까 그 기금 마련 같은 것들이 구축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부천시장 후보 두 분이죠. 두 분의 그때 매니페스토 실천 학생 9개 중에 마지막이 공공의료기관 건립이 있었어요. 이때 우리 조영희 부부는 민주당의 조영희 부부는 찬성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건립을 찬성했고 국민의힘의 서영석 부부는 공공의료기관 건립을 보류했어요. 보류. 그러면서 공공의료기관을 갖다가 보류가 아니라 부분 수용이라고 하면서 부분 수용의 내용을 어떻게 했냐 보건소 기능 강화라고 했어요. 그 보건소 기능 강화. 근데 보건소 기능 강화가 도대체 뭔가 라고 나중에 토론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보건소에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훌륭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찾아오게 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영역과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이 하는 영역은 엄청나게 다르고 그리고 공공병원과 이 보건소가 서로 협력해야 될 관계지 이거 하나만 갖고는
지금의 우리가 필요한 공공병원, 아까 말한 공공병원 역할을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공공병원을 위한 건강공대 실현의 조건은 당사자가 건강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시민이 스스로 나서야 되고, 그리고 서로 연대를 하고,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여러 조직 등이 연대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 이게 기존의 보건소를 갖다가 잘 만들어서, 아니면 지금의 민간 의료기관에 공공 비용을 들여가지고 국가 돈을 줘서 공공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지만 코로나 환자를 보는 것이 있어서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 환자를 보는 것과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 환자를 보는 것은 10배 이상의 수익, 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비용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비효율적이에요. 그것만 있으니까 민간 의료기관에서 못하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 새로운 대안의 가치에 대해서 협동조합의 가치를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협동조합은 어떤 교수님이 말하기를 상상력이고 가치 창조운동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건데, 이것은 자신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와 연결해요. 이게 자신이 갖고 있는 지금 부천에 뭔가 부족한 건강 행태, 그다음에 그런 불안한 상황을 사회 문제와 연결해서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뭔가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타인과 협력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협동조합의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이 가능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다르겠죠. 어떻게 하느냐. 누가? 시민이 직접 나서서 주장할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야기해야만이 공공병원 설립이 가능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전에 말했지만 2021년 11월 달에 뭔가 공공병원에 관련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지만 어느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고 폐기됐었습니다. 20년 동안 매년 그래왔었어요. 그래서 직접 당사자가 나서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부천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이 추구한 건강 공동체를 추구하는 부천의료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의무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이 존재하는 가치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천 시민행동 300을 만들어서 328명을 만들었고 발대식을 하고, 이 328명이 결국 333명이 되었는데 333명이 3,000명의 부천 시민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설문지를 작성했죠. 그 설문지 결과 부천 시민의 98%가 공공병원 설립을 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부천의 공공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걷기대를 했죠. 상동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이렇게 풍선과 플래카드를 들고 100명이 거리 행진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병원 설립에 관련해서 설립을 위해서 이렇게 부천 공공병원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토론회도 했었고, 작년 11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시민 추진이 발족을 하면서 김용익 전 공보공단 이사장 주최해서 도시형 공공병원은 어떤 역할이 있고 과제가 뭔가 라고 해서 강연을 들은 바가 있고, 이렇게 공공병원 설립 시민 추진위를 지금처럼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족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설문조사를 발표하고 시민사회 토론회하고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시민 연대회도 발족했고, 정책 질의서를 작성해서
각 후보들한테 전달했고 시장 후보자 간담회는 매니페스토로 했고 그리고 이제 시장 당선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들어갈 게 뭡니까? 시민 발의 공공병원 설립 조례 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천시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어떤 공공병원이 어느 위치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규모로 필요한지 연구 용역을 해서 조금 더 필요성을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 시민들 지금 시민행동 300을 조직했는데 이제 시민행동 1000명을 만들려고 합니다. 1000명.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시민행동 1000명을 만드는 부천 공공병원 시민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모아서 부천 공공병원 설립을 확정하는 과정으로 가고 이것이 확정하고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공공병원 짓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최소 3년에서 5년 그러면 확정될 때까지는 올해 내내 해도 내년쯤 될까 말까 해서 그러고 나면은 공공병원 지을 때까지는 빨라도 5년 길으면 10년 굉장히 긴 안목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결론은 공공의료 취약지역 부천입니다. 건강 수준은 낮고 질병 수준은 높고 건강 행태는 나쁜 도시인 거냐. 건강 불평등이 존재하고 고령화 장애인이 많은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대규모 전염병이 생겼을 경우에 어디서 치료받아야 할지를 모르는 불안한 도시인 겁니다. 공공병원을 통한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부천을 위해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공공병원 설립운동에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